이 지문도 또 어렵다고들 했는데요. 이거 방학 때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P명 Q이다. 명제, 이거 조건문, 진검명제, 이런 거 했던 거 같이 다시 복습 한번 해보세요. 인식론에서 관심사는 뭐다? 명제적 지식입니다. 명제적 지식이다. 명제적 지식이란, S가 명제 P를 안다 할 때 명제 P를 명제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명제는 뭐라고?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식은 정당화되는 참인 믿음, 정당화되는 빼고 읽읍시다. 참인 믿음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지식은 참인 믿음이야. 정당화되는. 전통적 설명에 따르면 세 가지 조건이 된다. P가 참여해야 돼. 그 다음에 P를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야?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은 뭐야? 지식이라는 거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다? P는 참. 두 번째는 뭐야? P를 믿어야 돼. 믿어야 한다. 그 다음에 뭐자? 인식적 P가, 이거 S가예요. 전부 다.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 정당성, 요 세 가지를 가져야 뭐라고요? 지식이에요. 특히 세 번째 조건은 예와 예를 구별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식의 라이벌이 뭐예요? 지금 단순한 추측, 단순한 추측인데, 요게 뭐야? 반드시 필요하다. 요거를 구분하기 위한 조건이다. 세 번째 조건이 요거 있음. 필요라는 거 아직 안 나왔네요. 조건이다. 필요한 조건. 가령 명왕성은 외소현성이다. 요게 명제죠. 동전 던져 안면이 나왔기 때문이라면은 뭐야? 인식적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말할 수 없는 거다. 인식론에 따르면 P를 믿음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식적 정당성을 아니면 진리 개연적이어야 된다. 요래야 인식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적절한 근거, 지금 여기 위에 뭐야? 단순한 추측이란 말이 있죠. 그럼 뭐야?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 요거하고 구별되는 게 뭐예요? 단순한 추측. 기반에 둔 단순 추측과 또 라이벌이 뭐야? 적절한 근거를 가진 추론. 그럼 추측과 추론 구별을 합시다. 그런데 장미는 빨갛다와 같이 추론의 과정 없이 지각의 경험, 요거는 뭐야? 지각의 경험이란 말이야. 일상적인 믿음은 경험을, 지각에 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형성이 된다. 그럼 일상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네. 따라서 추론에 바탕을 두지 않은 믿음들이 있는 것에 대한 질문과, 아니 얘들아 뭐야, 일상적인 믿음은 그냥 추론이 아니라, 추론이 바탕이 되지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추론의 라이벌 뭐야? 지각에 의한 경험. 그러면은 요런 질문과 요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어요. 자, 어떤 질문? 추론에 바탕을 두지 않는 믿음이 있느니?
있냐? 그러면은 정당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니? 이런 질문이 있다. 토대로는, 자,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대론을 이야기할 거야. 이 두 질문,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토대론은 추론에 바탕을 두지 않은 믿음이 생길 수 있니? 그 다음에 그런 믿음에 대한 정당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니? 요렇게 된다는 이거죠. 우리 믿음 토대론에 대한 토대론은 믿음 체계가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다른 하나는 뭐냐? 추론 매개 없이, 직접적 그로 형상화되고 정당화되는 믿음이 있다. 요런 믿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기초 믿음, 여기 끝까지 읽어야지. 기초 믿음이고요. 층위라고 했죠. 위아래가 있다는 거예요. 기초 믿음으로부터, 기초 믿음에서 출발해서 추론을 통해 정당화되는 비기초 믿음, 기초 믿음과 비기초 믿음이다. 토대론자들이 나누는 이유는 기초 믿음이 존재해야만 하는 논증이 존재해요. 이런 기초 믿음이 있다고 해야 하는 논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A1을 어떤 믿음 A1이 정당화되었다고 가정하자. A1이 예를 들었어요. A1이 정당하다고 화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A1은 추론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추론이 있으면 근거가 있어야 돼. 그걸 A2라고 해요. 이게 뭐야? 근거예요. 추론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거가 있어요. 그럼 A2가 또 정당화돼야 되네. 정당화돼야 되고, 그럼 또 요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뭐야? A3가 있어야 됩니다. 어머, 이런 후퇴가 무한히 반복되면, 이렇게 무관이 점점점 이렇게 되면은 어떤 믿음도 정당화될 수 없겠지. 계속 갈 거란 말이야. 이를 무한 후퇴 논쟁, 무한 후퇴 논쟁을 예로 들었습니다. 토대론자들은 종결해요. 이게 끝이 안 날 거 아니야. 무한이라는 거는 믿음이 없이, 믿음에 의존함이 없는 정당화되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뭐야? 기초 믿음이 되겠지. 토대론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초 믿음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기초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기초 믿음이 다른 믿음에 의존함이 없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지각에 의한 정당화, 자신의 심리 상태나 파악하는 것에 의해서 심리나 정신, 심리 상태, 정신의 움직임으로 파악하는 것에 의해 정당화가 가능하다. 예컨대 그러면 이건 뭐니? 뭐에 대한 예예요? 지각과 심리, 정신으로 정당화되는 믿음,
기초 믿음에 대한 예, 이 대상은 빨갛다. 그러면 이거는 지각이나 관찰의 결과 경험적 내용을 서술한 빨갛게 보인다 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이 대상에 대한 경험적 내용을 서술한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이 기초 믿음을 정당화하는 까닭은 보인다, 들린다 같은 수로는 판단이 아니라 비개념적, 경험적 내용 또 비개념적 감각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은 여기는 뭐라고? 빨갛다 그랬지. 빨간 것으로 보인다 또는 새소리 무슨 뭐뭐 소리로 들린다. 이거는 뭐냐? 판단이 아니라 뭐라고? 경험한 내용, 비개념적 감각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왜 이 믿음을 정당화해야 됩니다. Why? 왜 이거를 정당화해야 되니? 이거지. 토대론자들은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은 믿음을 기초할 때 초자예요. 초석으로 선택하고 이를 토대로 선택하고 도출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어떤 믿음이 기초 믿음이 되고 기초 믿음으로 또 어떻게 비기초적 믿음이 정당화되냐, 요거 두 가지를 두고 여러 입장인데 대표적인 게 고전적 토대론과 최소 토대론 이렇게 되죠. 고전적 토대론, 그 다음에 어디 갔니? 어디 갔어? 최소 토대론. 아직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읽을게요. 고전적 토대론에서는 오류가 불가능해야 됩니다. 기초는 연역 추론을 통해서만 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연역 추론은 알죠? 대전제, 소전제, 일반적 사실에서, 연역이라는 건 일반적 사실에서 특수한 사실을 밝혀내는 것, 이렇게 되죠. 그러나 두 가지 문제, 첫째, 둘째. 그럼 첫째는 뭐야? 오류가 불가능한다. 첫째 문제는 지각에 의한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은 조명에 따라 종이가 다르게 오류가 난다. 오류가 불가능해야 된다며. 그러면은 물체에 대한 믿음이라는 점에서 오류가 불가능한 믿음은 특수한 믿음을, 자, 이거는 뭐냐면은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오류가 불가능한 믿음이란 말이야. 오류가 불가능한 믿음은 극히 일부이다. 그러면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뭐예요? 고전적 토대로는 오류가 불가능해야 되는데 어쩐다고요? 극히 일부다. 그 다음 둘째는 연역적으로 도출하는데 그렇지 못한다. 기납적으로 정당한다. 과학적 믿음. 과학은 철저하게 기납적이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두 가지 문제. 자, 연역적으로 추론이 돼야 되는데 기납적 추론으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과학적
믿음에는 오히려 더 많다. 요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요런 뭐지? 두 가지 문제에 봉착했어요. 두 가지 문제는 토대를 구성하기 어렵게 하는데 이게 자, 이 두 가지 최소 토대론, 요 두 가지 문제를 최소 토대론이 등장하겠네. 그러면은 뭐야?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을 허용하면서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주장합니다. 자, 1번 문제에 대해서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을 허용했어요. 그리고 기초 믿음은 뭐 할 수 있다?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귀납적 방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뭐에 또 허용함으로써 토대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토대론의 근본적 한계는 파란색으로 근본적 한계는 비개념적 감각에 의한 정당화가 가능하니 비개념적 감각 경험에 의해서 정당화가 가능하니 가령 빨갛다는 믿음이 빨갛게 보인다에 의해 추론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믿음이 요거에 의해 정당한 추론 관계가 성립해야 됩니다. 빨갛게 보인다가 참이나 거짓으로 빨갛게 보인다가 명제가 돼야 되는데 명제가 아니에요. 자, 명제는 뭐야? 참거짓을 판정할 수 있는 게 명제야. 이거는 뭐야? 명제가 아니라 경험이다. 명제가 아니라 뭐다? 명제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내용이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그러면은 내용이 없는 사유 부정적으로 보고요. 개념이 없는 직관 요것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말에 따르면 칸트 말에 따르면 개념 없이 하는 거는 비개념적 경험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자, 내용이 없는 사유, 개념이 없는 직관, 개념 없이 비개념적 감각 경험으로 정당화하는 거다. 그러므로 맹목적이다. 근본적인 한계는 정합론이 나중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등장하는 믿음이 되는데 정합론에서는 뭐야? 모든 이름이 무엇과 무엇, 사실과 실제의 비교를 통해서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 중,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체계 중 옳다고 판별된 체계에 의해 비추어 비교해서 모순됨이 없이 드러난 이 여부에 의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실과 실제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1번 적절한 거, 개념 간의 공통점, 각 입장들을 종합 절충, 특정한 입장 설명, 특정한 입장이 가진 한계, 주장의 장단점 분석,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말도 안 되죠.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네. 믿음 체계의 토대를 이룬 거는 다른 믿음에 의지함이 없이, 그 다음에 참이 아닌 명제도 주체가 참이라고 믿으면 지식 안 됐죠. 지식이 되려면 1, 2, 3가 필요했어요. 기억나요?
지식이 되려면은 요 1, 2, 3가 있어야 돼. 뭐 길게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3번 명제적 지식으로 할 때 설명할 수 없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 찾는 거네. 요렇게 하네. 니은은 기납적으로도 도출될 수 있다고 보죠. 디귿은 명제하고요 지식체계에 비춰서 모순 없이 들어맞아야 합니다. 기억내용 모두 비기초 믿음이 기초 믿음으로부터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모두 P가 비기초 믿음이면 진리 개연성이 없어도 정당화 틀린 이야기죠. 진리 개연성이란 건 뭐예요? 추론하고 진리 개연성이라는 건 뭐냐? 근거가 있고 추론의 기반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틀렸죠. P를 정당화하는 과정이 존재해야 되죠. 비기초 믿음으로부터. 답이 그래서 4번.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A 무한 후퇴의 논증이지. 그래서 토대론자들이 주장함으로써 종결했죠. 그러면은 기초 믿음이 있다고 존재했지. 그거는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지각과 심리 정신에 하는 거. 그게 기초 믿음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거는 A가 무한 후퇴 논증. 대단히 문제점이 있는 거죠. 후퇴 논증이 토대론의 한계를 요것도 아니요. 요 뒤에 나오는 거지. 기초 믿음이 많아야 된다는 거 이런 말은 없어요. 비개념적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해결될 수 있다. 아니고 다른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 이거 기초 믿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토대론 감각한 거고요. A를 바탕으로 이거는 뭐지 그러면은 기초 믿음이고요. 이거는 비기초 믿음이죠.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A1, A2, A3 이렇게 계속 해야 되니까 무한히 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A0라는 더 근거가 필요하지 않는 거, 이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고전적 토대론은 연역적으로 도출, 기납적 허용 안 했어요. 요 관점에서는 기초 믿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최소 토대로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최소 토대로는 B에 대한 정당성은 A의 믿음에 의존한다고 되어 있죠. 답은 4번. 지각에 의한 경험으로 만들어진 거. 지각이 직접 감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좀 길었죠.